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야권 단일화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입니다. 오늘 많이 보셨을 텐데 1월 2일부터 7일까지 주간 평균을 냈고요. 이재명 후보 40.1, 윤석열 34.1, 안철수 11.1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는 6%포인트고요. 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조사는 리얼미터에선 처음입니다. 여기 표본 오차가 1.8%니까 3.6%가 이제 오차 범위거든요. 그리고 3위 안철수 후보의 두 자릿수 기록도 처음입니다. 이어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2.8%. 이 자세한 사항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격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갈등 때문에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일간으로 보면 막판에는 살짝 반등하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사가 2일부터 7일 사이에 조사된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사를 봤더니 2일부터 6일까지는 계속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가 하락이었는데 7일 날 마지막 금요일 조사는 3% 정도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은 목요일 날 있었던 윤석열 그리고 이준석 두 분의 화해는 분명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반영된 것이 확실하냐라고 우리가 보려면 주말에 있던 조사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주말에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조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조사를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썩 올라가지 않은 거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진 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선대위를 제대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정치력의 부재 이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부인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응하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출마 명분인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맞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한 부분이 지지율 반등을 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비전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한 회의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은 상당히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앞으로의 지지율은 크게 반등하기 힘들 것이란 말씀. 일단 지난주 후반에는 모든 뉴스가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 가 있었는데 지난 주말부터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띄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왜 올라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1강 2중 구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진 만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그대로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앞서 인용하신 여론조사 결과가도 그렇거든요. 5%포인트가 윤 후보한테서 빠져서 안철수 후보한테 5%가 얹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자력으로 뭔가 지지층을 확장해 나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윤석열 후보의 보수층 지지율, 실망한 지지층,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문제도 있을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질에 관한 문제, 일단 실험 문제라든가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되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찍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 당장 그 지지율 빠지는 것을 최대한 방어해주고 저지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두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해진다 그러면은 나중에 단일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제1야당에. 그러니까 더 이상 지지율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사실 어부지리로 지금 지지율을 얻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일종의 대체제로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반사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자기의 노력에 따른 지지층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확실히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뭔가를 지금 내놔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보고 뭔가 지지층이 움직여줘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야 나중에 가서 단일화할 때도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처럼 저렇게 지지율을 얻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많은 후보도 그냥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 전까지
어떻게 자기만의 고유한 지지층을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더 상승할지는 물음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조사를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강 구도에서 3자 구도, 누구는 이제 2강 1종, 누구는 1강 2종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S 의뢰로 서던포스트가 조사를 했는데요. 1월 7일부터 8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토에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윤 후보일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의 가상 대결, 이 후보가 33.6, 윤 후보가 34.4,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이고요. 그리고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이 후보가 28.9, 그리고 안 후보가 42.3%로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접전,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면 두 자릿수, 여기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할 때 단일화 필요성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느 후보로 단일화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걸 묻고 난 다음에 그 단일화할 때 마지막으로 지지할 후보가 누군지를 묻는 이런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동층이나 아니면 투표 포기층이나 이런 층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정권 교체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윤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단일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단일화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지지층도 거기에 응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후보도 나는 지지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응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 자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진짜 단일화 국면이 됐을 때 그게 온전하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고스란히 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종의 보수 과표집이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론사에서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하고 단일화했을 때 어떤 후보 이렇게 응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일화에 대해서 다 과표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감수하고, 그러니까 고려하고 여론조사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가 이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호감도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사실 어찌 보면 지난 대선 때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서울시장 4.7 재보궐선거 때도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발언의 실수라든가 논란이 만들어졌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 주목을 덜 받았으니까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게 나오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안 후보도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비전을 얘기하거나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어찌 보면 공격받지 않아서 호감도가 높아졌던 측면이 아마 상당 부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고려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 양쪽에서는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단일화의 유혹이 굉장히 커져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더 크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인데, 일단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날세게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에는 약간의 좀 단일화 얘기를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흘러나오고 있지만 서로 부인은 하고 있죠. 우리는 만날 생각은 없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내가 정권 교체의 적임자다. 나로 정권 교체 해달라. 그러한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 문제는 저는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당사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그러한 단어와 용어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순간 불리하구나, 당신으로 정권 교체가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꺼내는구나 라고 해서 지지율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 꺼낼 것 같고 저는 외부 압력으로 인한 단일화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안철수 후보를 한 시간 동안 만나서 대담을 해봤더니 보수 우파 쪽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몇몇 분들이 본인을 지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계열의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안철수 후보로 밀어야 된다. 적임자다. 그런 식의 지선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생각은 안철수 후보가 좋다라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발적인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보다는 외부 압력에 의한 단일화 협상장에 두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대선은 단일화 정국으로 갈 것 같고요. 두 번의 시간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2월 15일이 후보 이제 공식적인 선거 예. 운동 기간이잖아요. 그 전에 끝낼 것이냐, 아니면 2월 27일이 투표용지 인쇄일이에요. 그러면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에는 단일화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점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재밌게 유익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2월 15일이면 이제 한 달 정도도 안 남은 그런 기간인데 일단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건 이제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평론가께 드릴 건데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야 될 테고 거기에 대한 지지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서야 되는데 공동정부에 대한 얘기가 국민의힘 일부에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정부 가능합니까? 4.7 재보궐선거 때 공동정부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서울시가 공동정부 구성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시장을 한 명 정도 자리 주는 게 전부일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공동정부라고 해서 지금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캐치프레이즈 차원에서 선거회 때 나오는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라는 게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30%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뭐 20%라고 가정하죠. 단일화하면 50%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과객은 이미 전례로 다 확인되는 거예요. 네. 그럼 50%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단일화의 시너지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어떤 차이가 있죠? 이미 지난 재보궐선거 때 같은 당이나 다름이 없는 걸로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진분홍과 연분홍의 차이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어요. 지향적인 차이도 없고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치지향적인 차이도 없어요. 지역연합적인 차원? 지역연합의 성격도 갖기 어려워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별로 시너지 그 정도까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스란히 지지층이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어렵다. 이게 정권교체론에 자꾸 기대는데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로도 그러니까 교체가 돼도 정권교체론이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거기에 찍고 있고요. 뭐 심상정 후보나 다른 후보 찍었다 하는 분들도 다 정권교체론을 그 퍼센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교체론에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기대가지고 선거운동 하다가 지금과 같은 일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정권교체가 아니라 어떻게 교체할 겁니다. 라고 하는 미래를 얘기해야지 국민들이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그런 걸 거의 좀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91년 DJP 연합 할 때는요, 보수하고 진보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호남하고 충청이라고 하는 지역연합적 성격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너지가 일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할 때 진분홍과 연분홍이 아니라 단일화하면 최소한 보라색이든 녹색이든 나와줘야 된다. 근데 지금 두 후보의 단일화는 그렇게 보라색, 녹색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일화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한다 하더라도 49대 51 게임으로 네. 다시 되돌아가는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단일화 시너지 어떻게 보세요?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면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단일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야권 후보가 단일화돼서 나간다면 여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기댄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기회를 보는 거죠. 정치적인 이벤트로. 근데 이제 공동 정부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여론조사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낼 것이냐는 오로지 안철수 후보가 선택할 문제라고 보여져요. 윤석열 후보는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권력 분점을 통해서 예를 들면 국무총리 자리 드릴게요. 장관 몇 자리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정부 합시다. 라고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제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기는 사람 이재명 후보랑 맞싸웁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정권교체 여론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주셨지만, 정권교체는 야당, 국민의힘 중심으로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좁혀진다면 정권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야권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을 보고 공동정부든 야권 후보 단일화든 그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안 하면 지잖아요. 지면은요,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연분홍색이라도 지켜야죠. 두 개 섞어봤자 뭐 다른 색깔 안 나온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색깔만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고 시너지 효과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뭐 권력은 짧게 나누기, 듣겠습니다. 권력은 나누기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되느냐 아니면은 뭐 국민의 힘으로 되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 선거도 바라봐야 되고 정치적인 또 각 진영별로 어떤 세력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지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후보 포기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안철수 후보한테 후보 포기하십시오, 국민의힘으로 단일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할까요? 과정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지 않죠. 그게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그럼요. 보거든요. 맞아요. 더군다나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트라우마 갖고 있잖아요. 이번만큼은 아마 포기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안철수 후보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엔 단일화를 못 해가지고 정권을 다시 민주당에서 가져가게 되면 자기들로서는 활로가 없다. 지방선거도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절박감이 단일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일화가 될 이유도 크고 안 될 이유도 크게 들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교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